오늘은 제가 강의 주제 교육할 내용은 그 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 내용이에요. 사실은 전세 월세 계약하다 보면 그런 일은 거의 없지만 혹시라도 보증금을 못 지키는 경우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지키는 방법이 크게 세 가지 정도가 있거든요. 그래서 전세권 설정, 그다음에 대항력을 갖추는 거, 보증보험을 가입하는 방법 세 가지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교육이 필요한 이유는 저희가 월세를 주로 많이 하는데 사실은 월세는 그 최우선 면제권에 의해서 100% 보장받는다고들 많이 알고 있는데 때에 따라서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따가 이거는 사례를 보면서 안내를 드리도록 할 거고, 전세의 경우는 당연히 뭐 대출이 많은 근저당이 많은 경우라든지 아니면 역전세 같은 경우도 있고요. 전세가가 혹시라도 떨어질 수도 있고 지역에 따라서, 그리고 깡통전세 때문에 전세 보증금은 떼이는 경우가 꽤 있고요. 그리고 계약 작성은 다들 해보셨겠지만 사실은 굉장히 쉽게 처리할 수도 있고 또 어렵게 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되게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다시 한번 알려드리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 계약 사고는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저도 사례를 거의 못 봤는데, 근데 아예 또 발생하지 않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내용을 교육을 준비를 했습니다. 최근 5년 동안에 그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집주인이 돈을 못 돌려줘서 대신 변제한 게 6,400억 원 정도 된다고 해요. 꽤 많은 일이 있는 거거든요. 이거는 아마 한 번쯤 보셨을 텐데 이게 소액 임차인 범위예요. 그래서 저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최우선 변제권에 대한 금액이거든요. 그래서 이 날짜별로, 그 다음에 보증금 범위별로 최우선 변제 금액이 나와 있는 표입니다. 이거는 국토부에 들어가면 누구나 볼 수 있는데, 이걸 보실 때 좀 중요한 부분이 이 기준 시점을 잘 보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현재는 서울에는 1억 1,000만 원 이하, 최우선 면제는 3,700만 원인데 만약에 전세 1억짜리를 오늘 계약을 했다라고 하면 당연히 보증금 범위에 들어가니까 최우선 면제권은 3,700만 원을 받을 수 있겠거니 생각을 하시겠지만, 실제로는 만약에 근저당이 2017년에 잡혀 있다면, 근저당이 요때 잡혀 있다면 이때 기준인 1억 원 이하로 보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조금 어려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제가 뒷장에 있는 사례를 한번 보면서 알려드릴게요. A 근저당 1억. 2011년이랑 19년도에 어떤 부동산에 근저당이 이렇게 잡혔다고 가정을 하고, 그 다음에 임차인은 4명이 있다고 가정할게요. 4명 있는데 보증금액은 2천, 4천, 6천, 8천. 이렇게 있다고 가정했을 때 임차인들은 전부 다 2010년에 들어왔다. 이렇게 해놓고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대부분 2010년도에 사실 들어왔기 때문에 확정일자 받고 전입신고했으면 다른 것들에 비해서 선순위가 될 거예요. 그래서 사실 걱정할 게 없는데 혹시라도 확정일자를 안 받거나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아니면 근저당이 2010년보다 먼저 잡힌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럴 때는 그 집이 경매로 넘어가게 되면은 배당 순위표를 작성한다고 해요. 저도 잘은 모르는데, 그래서 그 배당 순위에 따라서 이 금액들을 다 보장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일단은 A 근저당 기준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2011년도에 잡혀 있어요. 그러면 2011년도면은 요때가 돼요. 여기 2010년도부터 14년 새로 바뀌기 전까지 요때 기준으로 했을 때 임차인 보증금 범위가 7,500만 원 아래인 사람들은 이 소액 임차인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렇게 3명은 소액 임차인 범위에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최우선 변제권을 받을 수 있을 거고, 8천만 원인 사람은 요 기준 시점에서 소액 임차인에 해당되지 않아서 최우선 변제권을 아예 못 받아요. 그래서 순위표를 작성해 보면 1순위가 최우선 변제권이라는 것은 당연히 이런 다른 근저당보다 먼저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때 당시에 금액인 2,500만 원이 최우선 면제 금액이 돼요. 그래서 가라는 사람은 2천만 원 전액을 다 받을 거고, 나라는 사람은 보증금 4천만 원 중에서 어쨌든 최우선 면제 금액인 2,500만 원을 돈으로 받을 수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다라는 사람은 6천만 원 중에서 마찬가지로 최대 한도인 2,500만 원. 이렇게 해서 여기가 1순위가 끝나고요. 그 다음에 1순위 끝나고 나면은 그 다음 2순위는 이 근저당 순서가 먼저 잡힌 A 근저당이 돼요. 그래서 A 근저당 1억. 그리고 나서 3순위는 B 근저당이 아니라 또 이 B 근저당이 잡힌 시점을 봐야 되거든요. 2019년도로 바뀌니까 맨 마지막으로 넘어가게 돼요. 2018년도 이후는 전부 다 이 금액이니까. 그래서 이 근저당 잡힌 날짜를 기준으로 봤을 때는 4명 다 1억 1천만 원 이하이기 때문에 소액임차인에 포함되고 해당되고, 따라서 최우선 변제권 금액이 3,700만 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이제 추가로 받는 게, 가라는 사람 어쨌든 다 받아버렸으니까 어쨌든 끝났다고 보고, 그 다음에 나라는 사람은 2천만 원을 못 받았었죠. 근데 죄송해요. 1,500인데 어쨌든 처음에 2,500만 원을 1순위에서 받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받는 이 3,700만 원에서, 그래서 나라는 사람은 여기서 1,200만 원을 받을 수 있어요. 조금 헷갈리실 수도 있는데, 다라는 사람도 마찬가지로 이미 2,500만 원 받았고 최대 금액이 3,700이기 때문에 그 차액인 1,200을 받을 거고, 그 다음에 라라는 사람은 여기서 3,700만 원을 받을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4순위는 비근저당이 될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 집이 만약에 경매로 넘어가게 되면 위에서부터 이 순서대로 돈을 돌려준다고 보시면 좋아요. 그렇게 보면 어쨌든 이 사람은 한 300만 원 정도를 못 받게 될 거고, 이 사람도 몇백만 원 못 받게 될 거고, 이 사람은 거의 한 4천만 원 정도 못 받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게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저희가 확정일자 받고 전입신고하고 하면은 이 순위권은 좀 무시가 돼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게, 그럴 리는 없겠지만 이 경매를 받은 금액이 이 최우선 면제권 합계의 반을 넘는 경우가 있대요. 그런 경우는 안분 배당이 된다고 해요. 이 순서대로가 아니라 이 사람이 넣은 보증금 퍼센트만큼 배당을 받는다고 해요. 이건 저도 조금 어려운 내용이어서 사실은. 예를 들어서 이 집이 1억에 경매에 낙찰이 됐다. 2억에 낙찰이 됐다. 그러면 반만큼에 해당하는 금액만 이 사람들한테 나눠주는 거예요. 1억을 가지고 이분들한테 나눠주게 되는 건데 n분의 1이 아니라 이 금액 퍼센트만큼. 그래서 다 합치면 이 임차인은 순위가 동일하다고 본대요. 그래서 다 합치면은 여기는 1억, 2억 분의 이 사람은 2천만 원. 이만큼 퍼센트를 1억에 대해서 보장을 받는다고 해요. 이게 안분배당이라는 건데, 그래서 사실은 이거 표를 보시면은 당연히 맨 끝에 것만 보시겠지만 드리고 싶은 요지는 이 기준 시점이 중요하다. 근저당이 잡힌 날짜가 중요하다. 이게 이거였고. 그래서 소액임차인 그 최우선 면제권을 5천만 원을 올려준다고 4월 말 정도에 하거든요. 근데 아직 확정은 안 된 것 같고 입법은 됐다고 해요. 이건 확정되면은 그때 제가 다시 공지를 한번 드릴게요. 그 세 가지 방법이 사실은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 텐데, 첫 번째가 전세권 설정하는 방법이에요. 전세권은 저희가 전세를 살면서 그거를 등기에 등록하는 게 전세권이거든요. 장점은 나중에 혹시 돈을 못 받을 경우에는 바로 혼자서 경매를 신청할 수가 있대요. 하지만 단점은 비용이 발생한다는 거. 비용은 그 금액의 0.2%, 전세 금액이 2억이면 40만 원이 등록세, 그 40만 원의 20%인 8만 원이 교육세. 그래서 한 약 50만 원 정도가 전세권 설정 비용이 들어요. 2억 집을 가정했을 때. 전세권이 그래도 가장 강력하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전세권은 내 마음대로 전전세를 놓을 수도 있고 그렇다고 해요. 그 다음에 저희가 많이 알고 있는 게 대항력인데, 대항력은 계약서 작성하고 그 다음에 점유, 쉽게 말하면 이사를 들어가고 그 다음에 전입신고를 받으면 대항력을 갖췄다고 해요.
대항력을 받을 수 있는 시점은 집에 들어가고 전입신고한 다음날 0시부터라고 해서 사실은 알아보다 보니까 약간의 빈틈이 있더라고요. 오늘 계약서 쓰고 내일 이사인데 어쨌든 오늘 12시 전에 집주인이 근저당을 받는 경우도 가끔 있다고 해요. 그래서 아마 요즘에는 그 계약 작성할 때 현재 뭐 등기 관리를 유지하기로 한다 이런 내용을 특약으로 넣는 것 같은데 예전에 이런 경우도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 오늘 전세 계약서를 쓰고 잔금은 했지만 뭐 이사는 뭐 일주일 뒤에 이런 분들도 간혹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은 이사를 하고 나서 전입신고를 먼저 하더라도 이사하고 나서 다음날 0시부터 이 대항력을 갖추기 때문에 그래서 이사가 혹시 멀리 예정되어 있으면 이사를 굳이 하지 않아도 이 점유했다고 볼 수 있는 방법이 그 집에 열쇠를 받거나 아니면 그 현관 비밀번호를 받아 놓으면 입주를 한 걸로 쳐준다고 해요. 그래서 이거는 혹시라도 그 이사 일정이 먼 사람들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마지막은 보증보험인데 보증보험은 추가로 가입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세 가지 업체 서울보증, 허그, 그 다음에 HF에서 가입을 할 수가 있고 가입 조건은 사실은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마찬가지로 임차인이 혼자 스스로 가입을 할 수가 있어요. 보증한도는 주택가격에서 선순위채권 뺀 게 보증한도라고 하고 보증료는 보증금액에서 보증료율이 굉장히 상이한데 약 0.15%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뭐 2억짜리 집이다 했을 때는 약 30만 원 정도 보증료가 발생한다. 이렇게 세 가지가 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하거든요. 저희는 두 번째만 많이들 하시잖아요. 근데 전세권 설정도 있고 보증보험도 있으니까 방법도 알아두면 좋을 것 같고 혹시라도 대항력을 못 갖추는 저희가 컨펌 해드릴 때 이 집은 위험하니까 계약하지 말아라 이렇게 막는 경우도 있잖아요. 당연히 막는 게 좋다고 생각하지만 이런 두 가지 방법이 혹시 된다면 굳이 그것도 안 막고 진행을 해도 되지 않을까 이런 뭐 생각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는 올려드렸거든요. 다음 자료들은 이 필수 상식에 대한 내용이어서 그냥 이거는 한번 시간 날 때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따로 설명할 거는 없을 것 같고 2장인데 네, 그렇게 해서 오늘 제 교육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